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정우는 퇴근길 지하철에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며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은행에서의 업무는 늘 긴장감을 주기 마련이었죠. 하지만 오늘따라 발걸음이 가벼웠던 건 32살. 그가 사랑하는 아내 유진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지하철역을 빠져나와 아파트 단지로 향하는 길. 정우는 슈퍼에 들러 유진이 좋아하는 치즈와 와인을 샀습니다. 결혼 2년 차, 여전히 신혼의 달콤함이 남아 있었죠. 현관문을 열자 어둠만이 정우를 반겼습니다. 불을 켜며 정우는 문자를 확인했어요. 유진의 메시지였습니다. 학교 일로 늦어질 것 같다는 내용이었죠. 정우는 실망감을 애써 감추며 냉장고를 열었어요. 샐러드와 간단한 요리를 준비하며 정우는 유진의 바쁜 일정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유진은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쳤고 정우는 그런 아내가 자랑스러웠죠.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현관문 소리에 정우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잠시 졸았던 모양이었죠. 유진은 피곤한 표정으로 들어와 정우에게 짧게 미소를 건넸어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오늘도 힘들었어. 내 아이들 지도안 작성하고 교장 선생님과 회의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유진은 대답하며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최근 들어 이런 날이 많아졌습니다. 유진은 교사 연수와 업무로 주말에도 집을 비우기 일쑤였죠. 정우는 아내의 직업을 존중하며 가사를 도맡아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유진에게서 묘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정우는 그 생각을 지워버리려 애썼죠. 하지만 밤마다 늦게 돌아오는 아내를 보며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정우는 침대에 누워 잠든 유진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사랑하는 마음과 의심 사이에서 그의 마음은 복잡해져 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유진은 일찍 일어나 분주히 준비를 했어요. 교사 연수가 있어서 이틀 동안 집을 비운다고 했죠. 정우는 커피를 마시며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출근하는 모습과는 다른 옷차림이 눈에 띄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쓴 듯한 메이크업과 향수도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유진아, 요즘 너무 바빠 보이네. 많이 힘들지? 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이번 연수만 잘 마치면 한동안은 좀 여유로울 거예요. 유진이 가방을 챙기며 대답했습니다. 연수는 어디서 하는 거야? 교육청 연수원이요. 늘 가는 그곳이죠. 유진은 시계를 보며 서둘러 대답했어요. 정우는 아내를 배웅하며 어쩐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친구 민수였죠. 정우야, 지금 부산 출장 중인데 내 와이프 본 것 같아. 여기 해운대 프라이빗 호텔 로비에서. 정우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옆에 남자도 있던데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알려줘야 할 것 같았어. 정우의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소리를 들은 유진이 안방에서 나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니, 잠깐만, 민수랑 통화 중이야. 정우는 침착함을 가장하며 대답했죠. 전화를 끊은 정우는 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유진아, 정말 교육청 연수원 가는 거 맞지? 당연하죠. 왜 그런 질문을 해요? 유진이 약간 당황한 기색으로 물었어요. 정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유진을 배웅한 후 정우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금 바로 부산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갑자기 휴가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정우는 고민 끝에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어요. 탐정사무소를 검색했습니다. 불안과 분노,
배신감이 뒤섞인 채 정우는 전화번호를 눌렀죠. 은행에서의 업무는 정우에게 집중력을 요구했지만 오늘은 도저히 일에 몰두할 수 없었습니다. 탐정과의 상담 후 모든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죠. 정우의 마음속에는 아직 작은 희망이 남아 있었어요. 오해이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탐정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탐정으로부터 첫 보고가 왔습니다. 정우는 퇴근 후 한적한 카페에서 탐정을 만났어요. 맞은편에 앉은 중년 남성은 무표정한 얼굴로 태블릿을 꺼냈죠. 사모님을 일주일간 미행한 결과입니다. 탐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정우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왔죠. 첫 번째 사진은 학교 건물이었어요. 오후 7시 학교 체육관 비품실 앞에서 유진이 33살의 남자와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같은 학교 체육교사 백성민입니다. 미혼이고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교사죠. 탐정이 설명했어요. 다음 사진들이 이어졌습니다. 체육관 비품실에서 둘이 몰래 스킨십을 나누는 모습,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는 장면, 그리고 정우의 가슴을 찢어놓은 사진, 부산 해운대의 호텔 로비에 함께 체크인하는 모습이었죠. 정우는 말없이 사진들을 넘겼습니다. 부산에서 둘이 손을 잡고 해변을 거니는 모습, 식당에서 와인을 마시며 웃는 장면, 호텔로 돌아가는 유진과 성민의 모습까지 모든 증거가 명확했어요. 탐정은 계속해서 보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약 3개월 전부터 관계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주로 주말에 만남을 가졌다고 했죠. 정우가 출장을 간 날에는 성민이 집으로 찾아온 흔적도 있었어요. 더 필요한 증거가 있으신가요? 탐정이 물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충분합니다. 모든 자료를 보내주세요. 변호사를 만나봐야겠네요. 정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내면은 폭풍우가 치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우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눈물인지 비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유진과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죠.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날, 설렘으로 가득했던 연애 시절 작은 예식장에서 평생을 약속했던 결혼식까지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정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한 정우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이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죠. 유진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있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정우는 근처 모텔을 찾아 들어갔어요.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정우는 이틀간의 고민 끝에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유명한 가정법 전문 변호사였죠. 사무실에 들어서자 중년의 여성 변호사가 정우를 맞이했어요. 박지연 변호사입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정우는 탐정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담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혼하려고 합니다. 아내의 불륜이 확인됐어요. 지연 변호사는 차분히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사진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 정우를 바라봤죠. 증거는 충분합니다. 상대방이 같은 직장 동료이고 교사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네요.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교사라는 게 중요한가요? 정우가 물었어요. 교사는 사회적으로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이죠. 학교와 교육청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징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연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정우의 마음에 복수심이 일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유진과 성민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들이 학교에서도 같은 공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비밀 연애를 이어왔다는 사실이 역겨웠어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에게 출석 요구를 보낼 거예요. 그 전에 남편분이 직접 대화를 시도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지연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대화는 필요 없습니다. 바로 진행해 주세요. 정우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죠. 사무실을 나온 정우는 잠시 길가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우는 휴대폰을 꺼내 유진에게 문자를 보냈죠. 오늘 일찍 들어올 거야 할 얘기가 있어. 딱딱한 문장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소파에 앉아 유진을 기다렸습니다. 탐정이 보내준 모든 증거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죠. 사진들, 호텔 영수증, 심지어 둘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까지 모든 것이 명확했어요. 정우는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길 바랐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저녁 8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이 들어왔죠. 정우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유진의 시선이 테이블 위의 사진들에 고정됐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유진은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소파에 주저앉았죠. 이게 뭐야?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교사 연수 받는다던 모습이야. 정우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유진은 사진들을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정우는 차분하게 유진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이건 오해야. 그냥 동료 사이일 뿐이야. 유진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정우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죠. 오해. 부산 호텔에서 키스하는 모습도 오해야. 성민과 함께 모텔 들어가는 것도 오해고.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 정우가 차갑게 말했어요. 3개월이야. 탐정에 따르면. 적어도 3개월 동안 이런 일이 있었대. 매주 주말마다 내가 연수 간다고 했을 때 둘이서 어디론가 놀러 다녔던 거지. 유진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듯.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흐느낌 소리가 방 안을 채웠죠. 정우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혼하자. 변호사도 만났고 소송 준비 중이야. 교육청에도 너희 관계를 알릴 거야. 유진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어요. 제발 그러지 마. 내 인생이 끝나버려. 정우야,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정우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동안 유진이 거짓말을 하며 다른 남자를 만날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생각하니 화가 치밀었어요. 유진이 다가와 정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우는 손을 뿌리쳤죠. 날 더 이상 만지지 마. 내가 성민을 만진 그 손으로.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우리 관계를 완전히 끝내버릴 거야. 다시 시작할 수는 없어.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유진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유진을 볼 때마다 그 사진들이 떠오를 것이고 잠들기 전에도 유진과 성민의 모습이 머릿속을 맴돌 것이 분명했죠. 오늘부터 난 소파에서 잘 거야. 내가 짐을 빨리 싸서 나가주면 좋겠어.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룻밤만 정우야. 제발 내일 짐 싸서 나갈게. 유진이 애원했습니다. 정우는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를 들고 나왔죠. 문을 닫기 전 유진을 한 번 더 쳐다보았습니다.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가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문을 닫고 정우는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쏟아지는 눈물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거실에서 잠든 유진의 모습이 보였지만 정우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어요. 회사에서도 정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에 집중하려 노력했죠. 하지만 동료들은 정우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괜찮아요. 부장님 이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고객이 있어서요. 여자 동료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내 신경 써줘서 고마워. 정우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가가 떨렸습니다. 점심시간 정우는 지연 변호사와 다시 만났어요. 조정 신청이 접수됐고 교육청에 제보하는 절차도 논의했죠. 확실하신가요? 교육청에 제보하면 두 사람 모두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겁니다. 지연 변호사가 신중하게 물었어요. 정우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성민의 얼굴이 떠올랐죠. 아내를 빼앗아간 그 남자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유진이 받을 상처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교직을 잃게 된다면 회복하기 어려울 거예요. 정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유진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죠. 네, 확실합니다. 정우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이틀 후 정우는 휴가를 내고 이혼 조정에 참석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유진을 마주쳤어요. 창백한 얼굴의 유진은 정우를 보자 고개를 숙였죠. 성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정 과정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유진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도 순순히 응했죠. 정우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했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정우와 유진은 법원 카페테리아에 앉았어요. 학교는 어때? 정우가 물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조사가 들어왔어. 성민이랑 둘 다 정직 처분 받았어. 유진의 목소리는 공허했어요. 미안해. 정우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이렇게 될 줄 알면서도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으니까.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왜 그랬어? 우리가 부족한 게 있었어.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성민이 새로운 자극을 줬어. 너무 지루했나 봐. 일장이 너무 반복되고. 뻔했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걸 알아.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몰랐던 거구나.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지냈던 거지. 유진아,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것 같아. 유진이 마지막으로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지내. 정우야. 너에게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어. 정우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유진의 온기를 느끼고 싶었죠. 카페테리아를 나서며 정우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할 때였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회사 휴게실 창가에 서서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이혼 소송이 마무리된 지 2달이 지났죠. 정우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상간자인 성민에게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우의 손을 들어주었고 성민에게 상당한 금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커피 한잔하러 가지 않을래? 동료 현우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조금 있다 갈게. 정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정우는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이혼 직후에는 직장에서도 집중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죠. 심리 상담사와의 정기적인 만남도 정우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퇴근 후 정우는 약속 시간에 맞춰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박소영 상담사는 정우가 변화하는 모습을 반갑게 맞이했죠. 요즘은 어떠세요? 많이 나아졌습니다. 악몽도 줄어들고 일상에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소영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우 씨가 상처를 회복하는 과정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망가뜨리곤 하는데 정우 씨는 건강하게 자신을 돌보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정우는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상담소를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유진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죠. 공통 지인을 통해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유진은 교사직을 그만두고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이었어요. 성민도 학교를 떠나 다른 일을 찾고 있다고 했죠. 정우는 가끔 그들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 감정이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우는 오랜만에 와인 한 병을 열었어요. 이전에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한 지 한 달이 되었죠. 작지만 정우의 취향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정우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음미하며 자신의 변화를 되돌아봤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직장 동료들이 주말에 산행 가자는 메시지였죠. 정우는 가볍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힘든 시간 동안 직장 동료들은 정우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특히 선배 현우는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정우를 많이 이해해 주었죠. 정우는 와인잔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가을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유진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죠.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정우는 자신의 내면이 더 단단해졌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봄이 찾아왔습니다. 정우의 일상에도 새로운 활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이혼 후 1년이 지난 지금 정우는 많은 것이 달라졌죠. 은행에서의 업무에 더욱 집중하며 승진도 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산악 동호회 활동을 시작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삶의 폭을 넓혀가고 있었어요. 정우 씨, 이번 주말 산행 참석하시죠? 동호회 회장이 물었습니다. 네, 참석할게요. 정우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동호회 활동을 통해 정우는 미나라는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31살의 출판사 편집자인 미나는 조용하고 따뜻한 성격으로 정우에게 편안함을 주었죠. 둘은 산행 후 종종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정우는 처음으로 다른 여성에게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정우가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네, 좋아요. 미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미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도 과거에 상처받은 경험이 있었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어요. 카페에 앉아 정우는 문득 유진이 생각났습니다. 지인을 통해 그녀가 교육 관련 회사에 취직해 새 출발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이제 정우의 마음에는 분노보다 안타까움이 더 컸어요. 유진도 자신의 실수를 통해 성장했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나가 정우의 생각에 잠긴 모습을 알아챘어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아, 그냥 지난 일들이 잠시 생각났어요. 정우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미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거는 우리를 만들어준 중요한 조각이죠. 하지만 그 조각에 발목 잡히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우는 미나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정우는 이제 타인을 쉽게 믿지 않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지도 않았어요. 더 신중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주말 산행에서 정우와 미나는 나란히 산길을 오르고 있었어요. 숨이 차올라 잠시 쉬어가는 순간 정우는 미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천천히 알아가는 건 어떨까요? 미나가 정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좋아요.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 봐요. 산 정상에 올라
두 사람은 넓게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정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이제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지는 못했지만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베란다에 나가 봄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결국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우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했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며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항상 순탄하지는 않겠지만 정우는 이제 자신이 그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